네, 여러분, 우리 이어서 36페이지입니다. 법인세법 조각 3, 조각 3, 입금과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에 대한 넘버링과 우리 문제에 대한 넘버링은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 세법 바뀌었다고, 세목이 바뀌었다고 끊어져서 새로 1번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몇 문제 나오죠? 입금과 입금 불산입 6문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직 전체적으로 강의가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강의하면서, 야,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던 게 또 나오니까, 뭐, 유용하죠. 공부, 요렇게 복습하시면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확신을 드리기 위한 멘트도 좀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좀 길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점점 하다 보면, 이런 멘트는 안 할 거니까 좀 더 강의 시간도 짧아질 거고, 그리고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 중에서 여러분 되게 추상성이 높죠. 그러니까 말 다 법령이고 뭐 말 문제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그 문장으로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파트였던 거예요. 입금과 입금 불산에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뒤쪽으로 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접대비다, 기부금이다 하면 그 난도 자체는, 주제에 대한 난도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공부하기에는 좀 공부할 것들이 명확해요. 스토리보다 그냥 그 항목에 대한 것만 이해가 되면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압축적으로 될 겁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추상성이 높을수록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나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노력 이런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요 입금과 입금 불산입 36페이지고요. 6문제니까 여러분 지금 6회차 분석인데 6문제면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니까 너무 중요한 파트구나 라고 하고, 여러분 법인세법은 보시면은 요런 게 되게 많아요. 모든 조각이 다 이런 거 아닙니다. 법인세법의 조각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출제 빈도가 1티어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공부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대가를 피드백받기 아주 좋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인세법을 앞에 배치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입금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들어갑니다. 15번. 1번. 각사합리적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은 다시 당해법인의 각사소득으로 계산할 때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여기에 각사합리적 소득으로 여기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과세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라는 표현이 숨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라는 표현이 과거가 함의가 숨어 있죠. 과거에라고 생각해봐. 이미 각사소득으로 과거에 이미 과세된 소득은 만약에 그런 소득에 대해서 다시 올해 당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입금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해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말인데 요걸 정의해 놓은 거예요. 과거의 입금 사항이라서 과거에 과세가 된 거를 만약에 당해, 올해 또 그거를 과세 항목에 넣어놨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입금 불산입 해야겠지. 그러니까 입금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금으로 처리했다면 입금 불산입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방금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입금 불산입 항목인데 정리하면 이렇게 돼. 과거에 이미 과세된 소득을 추후에 올해 예를 들어서 다시 입금으로 계상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금 불산입해야 돼요. 왜? 이건 입금 항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 표현은, 이게 세법도 여기 표현을 좀 이 표현은 괜히 좀 어려운 표현이다. 그냥 본질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표현이 막 한자식 표현이나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좀 쉽게 표현해보자 한글식으로 해서 이미 과세된 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옛날엔 이건 2월 입금이라고 했어. 우리가 2월 시킨다고 하죠. 2월 결손금 아시잖아. 올해 생긴 결손금을 올해 공제하지 않고 뭐 다음으로 미뤄서 공제하는 거. 그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하죠. 미루는 거야. 2월 시킨다고. 그래서 2월 입금이라는 과거 명칭이 있었어요. 이게 똑같은 거야. 옛날에 과세가 됐는데, 옛날에 입금으로 이미 처리가 됐는데 이거를 2월 나중으로 미뤄서 또 입금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입금 불산입하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2월 입금 항목에 대해서 회사가 입금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되죠? 맞다라는 거야. 항목이라는 표현과 2월
자, 다시 정리. 입금 불산입 한다라는 표현하고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라는 표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입금 불산입 한다는 그 입금 불산입 한다는 세무조정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야. 왜 입금 불산입 하겠어요? 입금이 아니니까 입금 불산입 합니다. 맞죠? 입금이 아닌 항목인데 만약에 회사가 입금이라고 해놨어. 그러면 입금 불산입 하면 되겠죠? 밑에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자체는 세무조정이 아니에요. 항목을 판단하는 거야. 입금 항목, 입금 불산입 항목. 이거는 그냥 그 항목에 대한 성격을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항목을 회사가 입금으로 처리했으면 어떻게 하죠? 입금 불산입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근데 회사가 그거를 입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입금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세법은? 참 잘했구나. 그대로 두면 되죠. 입금 불산입 또 하면 안 돼요? 애초에 입금으로 안 했는데 입금 불산입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또 한번 알아두면 당연한 말이지만 처음에는 이거 지금 영상 끌까? 나 너 끈다. 너 끄고 내가 가가지고 재미난 거 그냥 보고 놀 거야. 이럴 수도 있어. 별거 아니야. 그죠? 입금 불산입 한다라는 거랑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는 건 다른 거야. 이거 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송금 불산입 항목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걸 회사가 송금으로 처리했다는 거야. 비용 처리했다는 거야. 손익계산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송금 불산입 하면 되죠. 세무조정을. 송금 불산입 항목인데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 안 해도 돼.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하면 돼? 참 잘했네. 가만두면 돼요. 송금 불산입 항목을 송금으로 넣지 않았잖아. 가만히 두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송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무조건 송금 불산입 난 할 거야. 이러면 틀린다고요. 회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송금으로 했다면 송금 불산입 하면 되고 그냥 송금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참 잘했네. 가만히 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 이거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우리?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렇게 크게 흥분해서 말할 게 아닌데 너무 흥분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목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녹화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크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자, 차분하게. 2번. 보험업법에 따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한 경우 평가이익은 입금에 해당한다. 입금 항목이다 라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라는 걸 평가하는데 판단하는데 맞다라는 거예요. 자, 법 그리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증액 이거 다 포인트야. 법에 따라 첫 번째 포인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재고자산은 아니야. 그리고 증액 평가증 올리는 것만 평가 이익은 인정해. 평가 손실은 아니에요. 자, 요거에 대한 정리 밑에 볼게요. 법, 볼드 처리되어 있죠? 법률 같은 거고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증. 평가증이 했으니까 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평가증하고 나서의 장부 가액을 평가 후에 가액으로 한다. 잠깐만 다시 들어보세요. 이거 세법상 조문상 표현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평가 이익을 인정한다. 맞는 표현이고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평가증의 경우는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을 뭘로 본다? 평가 후에 가액으로 한다. 이게 평가 이익을 인정한다는 거와 같은 표현이에요. 장부 금액은 뭐다?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 그걸 뭘로 본다고요? 평가 후, 평가 증한 후의 금액이니까 뭐야? 평가 이익을 반영한 금액이라는 뜻이죠. 맞죠? 요거는 법률 표현이기 때문에 다 이게 같은 말이구나. 당연하지. 같은 말이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 법률이 아니라 회사에서 뭐 대표 이사랑 뭐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자산 증가시키자. 안 돼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평가 증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문제로 나온다는 거야.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전에 우리가 그거 똑같은 거야. 소득처분 조각 2번에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의 경우는 원천징수해야 된다고 했지, 법인이. 근데 틀리게 뭐가 나왔어? 배당, 소득, 기타 사후 유출의 경우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틀린 문장.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앞쪽이 법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평가증했다. B 틀렸고, 법에 따라서 재고자산을 평가증했다. B 틀리고, 이사회가 재고자산을 평가증했다. B 두 번 틀렸지. 이거는 다 틀렸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자산 수증이익, 그리고 이거는 채무 면제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둘 다 회사의 입금 항목이니까 세금을 내야 돼. 이런 이익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이익 항목들을 2월 결손금을 없애는데 보전해서 2월 결손금, 회사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막 피로금처럼, 이거 짐이야 짐, 그 짐을 이번에 없애는데, 털어내는데 썼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경우는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답. 자, 3번 정리하면 자산 수증이, 여러분 표현도 잘 봐야 돼요. 위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공짜로 받았다는 거야. 자산을 수증, 내가 증여를 받았다고 하죠. 받을 수, 증여증. 내가 자산을 수증받아서 이익이 생겼다. 자산 수증이익이야. 그리고 여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내가 회사가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무, 대변에 빚이 있었다는 거야. 부채가 있었는데 이걸 갖고 있으니까 회사가 망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탕감, 채권자 그 협회에서 그래, 너 이거 없애줄 테니까 장사 좀 잘해봐라. 일부는 없애줄게. 이런 식으로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없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부채가 대변에 있던 게 차변으로 오면 대변에 뭐가 생겨? 대변에 있던 부채가 차변으로 사라지면서 대변에 기분이 좋아, 이익이 생기죠. 그게 뭐다? 채무를 면제받음으로 해서 생긴 나의 기분 좋음, 이익,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뭐 쓰는 것도 아니고 이해만 하면 돼. 아, 지금 말하는 게 채무 면제 이익을 말하는 거구나. 저 표현이 채무 면제 이익을 말하는 거구나.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채무의 면제 이익이구나. 그거는 뭐라고? 입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 겨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채권자들한테 겨우 채무 탕감 좀 받아가지고 그거 이익으로 해서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거를 또 과세하면은 곤란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세법은, 자, 자산 수증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 기본적으로 입금이지만 다만 네가 그동안 갖고 있던 빚이 있냐, 2월 되어서 넘어오고 있는 결손금이 있냐, 그거를 없애는데 충당한 그 이익 금액은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해 줄게 라는 거예요. 지금 세금 안 내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됐죠? 알아두세요. 요 자산 수증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 입금이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그 이익들을 2월 결손금을 보존하는데 충당했다면 입금 불산입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멘트 하나하나가, 문구 하나하나가 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4번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주식에 일단 관호는 읽지 않을게요. 일단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 그거는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니까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X. 이걸 정리해 볼게요. 이게 왜 틀렸는지. 4번.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에서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자본이라는 층 중에 어디야? 회계상 2번 층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본으로 봐서 이익으로 안 보기 때문에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긴 하지만 세금 내는 걸로 안 본다는 거예요. 원본으로 봐서. 그게 기본이에요. 주발초에 대한 회계상 기본이고 회계상 갖고 있는 관점이고, 다만 세법은, 자, 주발초 맞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익이 아니지, 그러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회사 네가, 자, 채무의 출자 전환, 여러분 채무 출자 전환은 뭐냐면, 자, 아까 전에 채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변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채권자들이 있는데 회사가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못 갚겠습니다 막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딜을 하는 거죠. 채권자님들 죄송한데 지금 빚을 못 갚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주주로 바뀌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일단 당장은 주주는 배당만 받아가는 거잖아.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을 배당 받아가거나 나 자녀 재산을 가져가거나 이런 존재잖아요. 채무, 이익, 이자 채무 관련해서는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이대로는 우리가 아예 망할 텐데 이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읍소하는 거예요. 채권자들한테. 상황이 안 좋다 이거를 떠올리세요.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지위가 주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차변의 채무가 없어지면서 이제 주식으로 발행하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본 파트에서 어떻게 했어? 자본금, 액면금액까지 그리고 주발초, 액면금액 초과액에 대해서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고 요런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한다고? 이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설명드린 거예요. 상황을. 이 경우에 만약에 액면가액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럼 자본금 100원이고요. 이걸 300원에 발행했다. 그럼 주발초는 200원이야. 그때 이 주식의 시가가 300원이라면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의 시가가 300원인데 이거를 만약에 채무 400원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채무 400원을 없애면서 자본금, 액면금액까지는 100원 맞고 주발초를 300원이라고 해놨다는 거야. 시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총 400원을 채무를 없애면서 400원을 주식으로 지금 바꿨다고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건데 뭐? 주식의 시가는 얼마? 300원이야. 근데 400원만큼 지금 없앴다니까? 시가 초과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시가는 300원인데 지금 400원만큼 주식을 발행한 걸로 지금 했잖아? 이때는 초과분, 주발초 300원 중에 시가를 초과하는 지금 100원이 초과돼 있죠. 이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라 뭐?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식의 시가를 넘었다는 거는 뭐다? 이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300원짜리 주식을 지금 받았죠. 그죠? 300원짜리 주식을 받으면서 자기 채무 400원을 없애줬잖아. 그럼 100원만큼은 뭐예요? 내가 너의 회사, 채권자가 말합니다. 회사 너의 채무 100원을 없애줄게.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는 이거를 다 주발초로 하고 싶어. 하지만 어디까지만 주발초다? 시가까지만. 시가 300원까지만 주발초는 200원만 주발초로 인정받는 거예요. 세법상은. 추가되는 100원은 채무 면제이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읽어봐봐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 지금 주식의 시가 300원. 지금 초과한 부분이 100원이죠? 그러니까 이 100원은 뭐로 본다고요? 주발초로 봐서 입금으로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방금 뭐라고 했어? 채무 면제이익으로 봐서 입금으로 본다고요. 이 100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5번. 정기분, 작년이라고 생각해요. 작년 업무 관련 자산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세죠. 그게 단기에 환입됐대요. 이것저것 해봤더니 야, 너 작년에 너무 많이 냈다라고 하고 국가에서 돌려줬대. 그 재산세를.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입금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이거 맞는 표현인데 정리하면 이렇게 씁니다. 요거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5번 정도 확실히 알아두십시다. 5번. 옛날에 과거에 돈이 나갈 때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했겠지, 손익계산서에. 그게 만약에 송금으로 세법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나라에서 돌려줬다면 그거는 여러분 입금으로 인정된다는 거야. 과거에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그게 돌아오면 그건 입금으로 인정된다. 대칭으로 보시면 돼. 근데 만약에 과거에 회사는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야 그거 비용 아니야? 라고 과거에 세무상 송금 불산입 됐던 금액 그게 만약에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입금이다 아니다?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본다고요. 대칭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엄청 많이 나와. 다양한 케이스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봐봐. 연두색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법인세 비용은 여러분 송금 불산입 되죠? 근데 법인세 비용을 나중에 만약에 일부 과다하게 받은 걸로 돼서 과다하게 납부한 게 돼서 돌려받았다. 그럼 그걸 뭐다?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판단이 돼야 돼요? 이 과거에 냈을 때 이 재산세, 이 보유세, 이 낸 세금이 과거에 송금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돼야 돼.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업무하고 관련된 자산의 재산세는 과거에 냈을 때 송금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러니까 올해 돌려받을 때도 환급 환입됐다면 입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업무 무관이다. if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거에 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앞에서 이 조각 앞에서 공부했었지.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유출 당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환입됐다고 해봐. 세무상 돌려받았다고 해봐요. 나중에 어때? 입금 불산입 항목이죠. 만약에 회사가 입금으로 처리했으면 입금 불산입 해야 되고 회사가 거기 가만히 뒀으면은 잘했구나 가만히 두면 되고
세무조정 안 해도 되고요. 맞죠? 자, 잘했습니다. 넘어가실게요. 16번.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 수익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되 기업 회계 기준, 계획에 의한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한위는 산입하지 않는다, 입금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항목입니다. 자, 법인이 매출, 사업 수익 금액, 매출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사업 수익, 법인의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총 매출. 그건 당연히 입금 항목이겠죠. 그죠? 입금 항목인데, 우리가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이런 것들 여러분 회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회계에서 순매출액을 구할 때 얘들은 뺐죠. 그러니까 총 매출에서 얘들을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을 빼서 순매출을 뽑아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순매출이거든요. 순매출만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세법에서도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그러니까 뭐 하자가 있어서 매출에서 금액을 일부 깎아줬거나 아니면은 매출 할인, 뭐 대금 지급을 좀 빨리 우리가 약속한 기간 안에 빨리 해줘가지고 뭐 0.5%, 1% 이런 식으로 대금을 깎아줬거나 매출 환입, 아예 팔렸던 게 돌아오거나 이런 것들은 매출에서 총 금액에서 제한다는 거예요. 세법도 똑같다는 거야. 그걸 알고 있니라는 거예요. 세법에서도 회계와 마찬가지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오케이. 자, 2번.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했다는 거야. 이때 그 차액,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 시가보다 지금 싸게 샀다는 거죠. 그 싸게 산 만큼은 뭐? 싸게 산 금액을 유가증권을 매입한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본다. OX? X인데요. 어디가 틀렸나요? 어디가 틀렸나요? 일단 밑에 내용을 보고 와서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거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일반적으로 사오는 거를 싸게 사오는 거는 세법이 제재하지 않아요. 뭐를 싸게 샀다는 거는 나중에 팔 때 차익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게 될 거야. 이익이 커질 거니까. 보통 세법에서는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그냥 막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 보통 세법에서는 뭐다? 이놈 이거 뭐 좀 세금을 지금 적게 내려고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죠. 만약에 본다면 뭔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관점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고요. 자, 이익을 많이 계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법은 그래 잘한다. 너 참 세금 낼 일 많이 하고 있네. 세금 많이 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관점이야. 부당하다 보지 않는다고 그거는. 자, 그래서 저가 매입은 어때요? 싸게 사는 거는 이 회사의 이익이죠. 회사의 이익되는 행동이잖아. 만약에 회사가 손해 본 것처럼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를 제재하는 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고 싸게 사오고 비싸게 팔고 이런 것들 어때요? 기본적으로 세법은 참 잘한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세법의 진짜 관점이라기보다 그냥 우리는 러프하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매입은 기본적으로 제재가 없는데 단 하나 여기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한 경우는 제재가 있습니다.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을 싸게 저가 매입하는 거는 제재하지 않는데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법인인 내가 싸게 사왔다면 세무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원짜리인데 이 70원의 유가증권을 개인으로부터 싸게 사왔다. 그럼 차익은 얼마요? 30원만큼 싸게 사왔죠. 이때는 입금 산입 유보 30만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연시킬 뿐이지 이연시키고 이럴 뿐이지 이게 딱히 세금을 지금 당장 더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과세 시점만 바꿀 뿐이에요. 증여세 회피나 이런 걸 최대한 좀 자제시켜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이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취지가 이게 저가 매입은 제재하지 않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을 싸게 산 경우는 세무조정이 있다. 요렇게 심플하게 정리합시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아까 방금 말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입금 산입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추가적인 어떤 부담을 크게 늘리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시점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방금 말한 것까지는 안 나올 거야. 그냥 우리는 정리합니다. 저가 매입은 기본적으로 제재하지 않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산 경우는 그 싸게 산 금액만큼을 입금 산입한다. 요보로 처리한다. 지금 볼게요. 영리내국법인 나잖아 나. 이건 평범한 걸 말하는 겁니다. 보통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리내국법인을 전제하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특수관계 있는 어디? 법인? 아니지. 결과적으로 개인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페이크예요. 속임수가 익은 거지. 페이크에 당하셨는지 안 당하셨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됐습니다. 개인.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유가증권.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만 우리가 입금으로 그 차익을 보는데 법인으로부터 지금 싸게 산 거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죠? 여러분 바뀔 수 있겠죠 여러분? 특수관계 있다 없다가 바뀔 수도 있을 거고 유가증권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재고자산을 싸게 샀다. 어때? 이때는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뭐 이거는 다시 한번 입금이란 뭐 요거는 여러분 이런 정의 이런 것들이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읽고 맞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나면 다음부터는 틀린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진득하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 법인의 순자산,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거나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세요라는 게 법인세법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됐죠?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소득 원천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정해 놓은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금을 매기겠다. 하지만 뭐 일부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경우도 세목도 있고 세목이 아니라 그런 소득도 있고 그거는 소득세법에서 다시 볼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이는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는 거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이하여 발생한 수익의 금액을 입금으로 본다라는 거야. 이게 순자산 증가설을 보는 거고 다만 이것저것 뺄 거는 여기서 규정하겠다는 거야. 다만 자본 또는 출자 주주하고의 거래죠. 원본이 되는 금액 간의 주주하고의 거래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장사에서 본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갤럭시를 팔아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라고 하지만 주주들 모집하거나 그때 생긴 자본에 해내서 자본 그 자체에 대한 원본에 관한 어떤 주주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별도로 입금 불산입 항목을 따로 규정을 이렇게 해뒀다는 거야. 그것들은 제외한다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봐봐. 또 나온다니까. 앞에서 봤던 거. 자, 정기에 여러분 안 보이니까요. 형광펜으로 정기에 송금으로 처리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그게 올해 환급받아가지고 돌아왔대요. 자, 퀴즈.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입금 항목입니까? 안 입금 항목입니까? 입금 항목이죠. 입금 항목이다. 여기까지 따라왔고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네요. 여기서. 정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이를 입금에 산입한다. 요거 조금 까다로운데 일단 여기 여러분 맞는 표현인데요. 일단 그거부터 확인. 정기에 과거에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송금으로 인정받았던 금액이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는 뭐다? 입금이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앞에서. 근데 뒷부분만 볼게요. 여기만 한번 새로 볼게요. 이거를 회사가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인데 이거 항목이 뭐다? 이익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자본 건물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자본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5층의 건물이 있는데 이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조정, 이익잉여금이라고 해볼게요. 3번, 4번은 서로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층이 5개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회사는 여러분 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다고 했죠?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 보통 회계에서는 여러분 당기순이익
NI, Net Income,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구성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분계산서에 의해서 이렇게 넣어줘. 우리가 마감하면서, 주주총회가 아니고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면서, 손익계산서 마감하면서 올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넣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세금 낼 때 이 당기순이익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각 사업용 소득금액 뽑아내고 과세표준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죠. 그죠?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익잉여금이 되는데 세금 내고 이익잉여금으로 갑니다. 당기순이익을 하면 입금 항목이 이렇다는 거예요. 입금 항목으로 넣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고 이익잉여금이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입금 항목이라고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게 그거, 입금에 대한 거 위에서 말한 게 그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회사가 여기 있네. 당기순이익을 거쳐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5번 층에 슬쩍 넣었다는 거야.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바로 처리했다는 거야. 대변에 수익으로 잡은 게 아니고 그냥 대변에 바로 이익잉여금이라고 처리했다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결과적인 크기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이 자본이라는 총 건물의 크기는 똑같죠? 하지만 세금을 내고 5번 층에 들어왔느냐, 세금을 안 내고 바로 5번 층에 입주했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했죠?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 내고 들어가셔야죠 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법은. 그때 하는 게 뭐? 입금 산입 기타. 입금 산입하면 어떻게 돼? 세금 더 내세요 라는 거죠. 입금 산입. 그리고 나서 자산 부채의 총 차이는 없잖아. 그 순자산, 이 자본의 총 크기의 차이는 없죠? 그죠? 세금을 내고 5번에 들어갔냐, 세금 안 내고 5번에 입주했냐의 차이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하는 게 뭐? 기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아이고 지금 이 페이지를 보고 있죠? 입금에 산입한다. 산입하면서 기타로 처분한다. 라는 거예요. 기타에 대한 거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기타로 표현합니다. 입금 산입 기타입니다. 정답은. 오케이. 4번 맞습니다. 세금 내고 입주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보험업법에 따라 유용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평가이익은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본다. 여러분 앞에 있던 거 또 나왔죠? 아까 전에 하자 그랬습니다. 법에 이사회의 평가 이런 게 아니고 이사회 결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 했어. 그리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네, 재고자산 같은 거 아니네. 그리고 장부금액을 증액했네, 감액한 거 아니고 올렸어. 평가이익이야. 그 평가이익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한다니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씩 이렇게 잘 쌓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다음 파트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